자, 우리 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 수강을 하는 수강생들 첫째 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 시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정의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업 이해 관계자의 관점과 기업 경영의 관점에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원의 조달과 운용 그리고 수익의 분배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의 집합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대리인 문제가 떠오릅니다. 기업을 소유하는 주주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분리되어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경영진은 기업 소유자가 고용한 대리인이며, 따라서 기업 소유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경영인들은 기업의 주인은 오랫동안 그 기업의 인발부가 되지만, 전문 경영인들은 짧게는 3년, 보통 우리나라의 이사들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한 번 연임하면 6년, 3년 내지 6년간의 본인이 많은 실적을 내가지고 본인의 성과급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성과급의 이익에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항상 대리인 문제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업에서의 대리인 문제의 다양한 형태를 보면은 경영진의 과도한 특권 향유와 보수의 적정성, 어느 정도 보수가 적정한지 그런 문제가 떠오르고, 이사회의 독립성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소액주주와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및 이러한 행위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자, 재벌 기업의 방사형 소유 구조에서 나타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립 문제도 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동원해서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대리인 문제로 사회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 경영의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경영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관리 공부를 할 때 기업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하면은 그 기업의 수익의 극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의 극대화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수익 극대화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그 기업이 상장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주가의 극대화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은 자동적으로 그 기업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의 실적을 나타내는 것은 그 기업의 주가가 얼마 정도인가가 그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그 주식의 가치, 주가가 높은 기업은 왜 높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충분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업이 어떤 기업은 액면가 5천원짜리가 5천원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기업은 액면가 5천원짜리가 500만원 돼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한 주에 주가가 500만원짜리 기업에 근무하고 싶은지, 아니면 한 주에 가격이 5천원짜리 기업에 근무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는 너무나 자명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라는 표현은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그 기업의 주가의 극대화라고 그렇게 우리 수강생들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사회의 경제적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업주와 주주 외에 노동자,
소비자, 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 참 관계자들의 기업 경영에 대한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기업에게 환경, 노동,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이 부각되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포춘지가 포춘 500이라는 그 내용이 되게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을 포춘 500라는 표현을 쓰는데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상위 10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위는 꾸준히 애플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위는 구글, 아마존입니다. 자, 지금은, 자, 이때는 구글이라는 명목으로 그 상장이 돼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구글이라는 회사는 상장 회사가 아니고 구글의 모회사인 홀딩 컴퍼니는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은 우리는 구글이라는 그 사이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구글을 많이 쓰지만 구글은 지금 현재는 상장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과거에 상장되어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 대신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버크스 해스웨이, 버크스 해스웨이라는 회사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홀딩 컴퍼니 이름이 버크스 해스웨이입니다. 이 기업의 한 주의 가격이 2억 원이 넘는 대단히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가 중에 하나가 버크스 해스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존, IBM, 스타벅스, 디즈니, 스타벅스 이런 등등 많은 기업들이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월마트도 나오고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나오고 나이키도 나오고 제너럴 일렉트릭 GE도 나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고 JP 모건 체이스도 나오고 코카콜라, 토요타 이런 회사들이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버크스 해스웨이, 스타벅스,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사우스웨스트 항공, 페덱스, JP 모건 체이스 이런 등등 기업들이 그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평가 기준이 뭔가를 한번 보면은 그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이어야 하고 둘째는 재무 건전성, 재무 구조가 아주 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넷째는 장기 투자를 계속하는 그런 기업이어야 되고 그리고 직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직원 관리라는 개념은 보면은 여러분들 가장 이 기업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자, 임직원도 있을 거고 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겁니다. 있고 그 기업의 주주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주주 그리고 그 기업의 임직원 그 기업의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 애용자가 있다면은 어느 것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했을 때는 기업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국의 유명한
그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소위 그 기업가가 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업이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임직원들을 먼저 사랑을 하고 임직원들로부터 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사랑을 받을 때 진정으로 그 기업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정권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주가지수를 오래전부터 산출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우존스 Sustainability Indices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평가해서 해당 지수의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S&P ESG 지수는 S&P 500 등에 편입된 기업 가운데서 산업별,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편입해서 산출하고 영국의 FTSE 4 Good 지수는 기초지수에 편입된 기업 중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편입시켜서 산출을 합니다. 자, 이거는 외국계고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를 201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1등부터 20등까지를 보면은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LG전자, 유한양행, SK하이닉스, 유한캠블리, 카카오,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LG화학,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SK텔레콤, KT, 오뚜기, 한국전력공사, 풀무원,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이게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기업 20개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취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20개 기업 안에 취직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0대 기업에 우리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도 교수님과 같이 차차 공부하면서 이런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노하우도 교수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능률 컨설팅 능률협회 컨설팅에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은 첫 번째가 혁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 적응을 위한 혁신성과 경영진의 경영 능력을 보는 겁니다. 둘째는 주주가치, 재무 건전성과 자산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가치, 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복리후생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가치, 제품 서비스의 질도 높아야 되고 고객 만족 활동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치는 사회에 공헌도 해야 되고 환경 친화 윤리 경영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관리, 그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신뢰도와 선호도도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소위 KRX 코리아 익스체인지에서는 윤리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각종 지수를 출시 및 산출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 지수, 소위 환경 책임 투자 지수를 각각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산출을 해서 발표해서나 2016년 9월부터는 지수 산출이 중단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KRX ESG 리더스 150, KRX 가버넌스 리더스 100, KRX 에코 리더스 100, KRX ESG 사회 책임 경영 지수, 코스피 200 ESG 지수를 출시해서 환경, 사회, 가버넌스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장의 마지막 분야를 보면은 자, 기업과 자본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정권시장의 역할은 정권시장은 자금 수요자인 기업과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정권시장 즉 자본시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하고 증권 시장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금 공급자인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용한 투자 대상을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 시장은 잘 조직화되어 있어서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증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보유 후 매각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증권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금 잉여 주체로부터 자금 부족 주체로 자금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자금 배분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전대됩니다. 자, 투자가들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는가를 보는 기준으로서는 그 기업이 자, 일단 매출이 꾸준히 과거보다는 우상향으로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많은 수요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고 그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이 되고 여러 가지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분석할 때 우리가 재무 비율 분석을 할 때는 15가지 어떤 지표를 갖고 분석을 하는데 이것도 저 뒤편에 가면은 재무 비율 분석에서 그 기업을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차차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가격 즉 주가는 자원 배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격의 움직임이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권 시장은 시장의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겁니다. 기업이 회사채 및 주식을 발행을 하고 발행된 증권들이 유통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면은 주가와 거래량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신문, TV 등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과 기업의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기업의 매출 정도의 기함은 물론 기업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좋은 기업이라면은 그 기업에 우수 인력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걸 보는 기준으로서는 그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의 주가보다도 비싸고 높은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기업에 대한 정치 역할 마지막을 보면은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의 탄생과 발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시 상장을 목표로 하는 창업자들의 의욕과 동기부여가 신생기업의 탄생과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생태계의 존재 여부가 그나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를 가진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계기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의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 산업을 시작할 때 현대자동차에서 폰이라는 자동차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자업과 반도체의 가장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에피소드는 1980년대 중반에 그 당시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한 명도 삼성그룹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도 한 명도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반도체를 시작하면은 저희 삼성그룹의 뭐 여러 가지 캐시플로가 어떻고 망한다는 얘기했지만 삼성그룹은 오너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과감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반도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엄청난 반도체에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쓰는 모든 기계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기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해안도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기업의 액면가 대비 훨씬 더 주가가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봐도 틀리지는 않은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LG전자는 10만원대에 서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8만원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더 주가는 사내라고 생각했지만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5천원짜리 기업을 50분의 1로 쪼개서 한 주의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5천원짜리 기업입니다. 5천짜리가 10만원 같으면은 20배가 올랐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원 기준하면 50배를 곱하면 400만원입니다. 그죠? 자, 10만원과 400만원은 40배의 주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절대 가격이 8만원대고 LG전자는 10만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주가를 비교할 때는 액면가를 똑같이 맞춰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액면가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은 그 기업이 주식을 발행을 할 때는 상법상 미니멈 100원부터 맥시멈 만원까지 액면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 의하면은 액면가 없이 무액면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가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업의 주가가 다른 기업과의 비교를 할 때는 액면가가 같은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액면가가 똑같이 맞추어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금방 설명했는 것처럼 LG전자는 액면가가 5천원이고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이게 5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교할 때는 삼성전자를 LG전자하고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400만원 이상이 되고 LG는 10만원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업을 볼 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주가가 얼마인지도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그 기업의 시가총액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시가총액이라는 개념도 조금 생소할 수가 있죠.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기업의 주가 곱하기 그 기업이 발행해 있는 주식 수를 곱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한 45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원래 2021년도에 예산이 560조가 되는 겁니다. 560조에 비해서 삼성전자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450조가 되니까 거의 우리나라 예산의 한 80% 정도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캐파가 있는가 보면 그 기업의 시가총액도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차차 우리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기업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교시였기 때문에 1교시에는 요번 우리 15주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교수님 소개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1장에 들어와서 현대 사회에 기업이 어떻게 흘러갔고, 기업의 발달사도 한번 봤고, 기업의 발전 요인, 기업의 당면 과제도 봤고, 그리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최근 주목할 점이 어떤 게 있는가 보면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있어가지고 기업의 지배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인 문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리인 문제의 다양한 것을 봤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존경을 받는 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는가도 봤고,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는 혁신, 재무 건전성, 경쟁력, 장기 투자, 직원 관리, 사회적 책임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다우존스 지수로서 여러가지 지속적인 가능 기업에 대해서 지수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나오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에서는 삼성전자부터 이마트까지 20개 기업을 봤습니다. 우리 그 기준으로서는 혁신능력, 주주가치, 직원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이미지가치 등등도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정권시장의 관계에서는 기업이 정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봤고, 그래서 기업은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경제 주체 중에 하나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를 따지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벌어오는 가계라는 게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외국이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는 1인당 GDP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단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취직할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보았고, 자, 다음 주에는 제2장 금융시장에 관한 얘기를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이 정도 3교시 수업을 마치면서 첫째 주 강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교수님이 1주째 했는 3시간 동안의 강의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단톡에서 많은 질문도 해주기를 바라고, 자, 1주 쉬었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제2주 수업을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